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건축법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은 건축물을 건축한다, 대수선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허가 받아라 했죠. 그 조문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 5째 줄인가에 보면 60페이지입니다. 밑에 5줄 보면 건축물을 동그라미 합니다.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또는 뭐 할 때는 대수선, 그죠? 하려는 자는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날 지난주 할 때 허가 건설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미리 누구였죠? 아까 시군구청장이잖아.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라 돼 있죠. 이게 그때 했던 거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하면 허가 건설은 누구죠? 부평구청장이 되지. 맞죠? 경기도 부천시다. 부천시장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양평군이다. 양평군수가 됩니다. 맞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다. 강화군수가 되는 것이지. 맞나요? 제주도 서귀포시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다.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됩니다. 덕자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외가 이때 있죠. 그래서 예외도까지도 우리 했는데 밑에서 둘째 줄인가에 보면 1번 동그라미입니다.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한번 가로무시하고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 이래 돼 있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3빌딩만 갖고 한번 보자고요. 63빌딩 오늘 비공개에 따르면은 건축물이죠. 우선은 건축물이다. 맞죠? 지붕 있죠? 당연히 건축물이다. 건축물 중에 혹시 고층 건물입니까? 63빌딩 고층 건물 맞죠? 초고층이기도 하죠. 근데 준초고층은 아니죠. 다중이용 맞나요? 그렇다고. 저거 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거든요.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그 특별시장이 되는 거야. 21층이 넘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원칙이 허가인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신고 대상이 훨씬 많이 나왔어. 예외거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신고 대상이 1번, 2번, 4번 해놨고 5번까지 있고 거기다 또 딱 나와 있죠. 9가지 경우가 신고 대상인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기초과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까 했지만 높이를 늘리는 것은 정축이죠. 그런데 그 높이 늘리는 것이 3m 이하로 늘리는 거야. 어떤 건물인데 100m짜리였었는데 102m로 높이를 늘리는 거는 정축이죠. 정축은 건축이죠. 그럼 원래는 허가야. 아무 말이 없어 그러나 법 조문이 있어서 신고 대상이고 기출 문제였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5번 동그라미 니은을 봅니다. 61페이지 5번 동그라미 니은 찾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높이를 얼마? 3m 이하 범위에서 정축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다? 신고만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신고 대상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과정 등에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죠. 자, 그럼 또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63빌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이거를 신축을 한다. 허가권자가 누구랬죠? 좀 전에 특별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 성남시가 있을 거다. 성남시에서 65층짜리 빌딩을 만들 수 있죠.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에서 역시 예를 들면 10만 제곱미터짜리의 건물을 건축한다. 그렇게 되면 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도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다고요? 이 사람이 허가권자, 시장군수. 아무리 규모가 커도 서울특별시와 강력시만 규모가 클 때 특별시장, 강력시장으로 허가권자가 바뀌지만 도 밑에 있는 시구는 여전히 누가 허가권자다?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예요. 난 그런데 이 시장군수가
일반적인 허가권자이기보다는 바로 허가를 못 해줘, 사실은. 그래서 도지사에, 경기도지사에 사전에 미리 뭐를 받아라? 승인을 받도록 돼. 승인 안 해주면 허가 못 해주는 거지. 허가권자가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는.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사전 승인이야.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62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제목이 뭐죠? 양갈로 2번.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도 밑에인데 보면 시장 군수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다시고 언제나 허가권자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는 언제나 허가권자야. 규모가 크든 적든 언제나 허가권자이긴 한데 일정한 경우에는 색칠되어 있는 겁니다. 도지사 뭐를 받고 허가를 해줘야 된다. 승인 받을 대상이 3개가 있는데 저는 1번만 했습니다. 1번이 뭐죠? 1번 동그라미. 특별시장, 강력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될 규모 있죠? 그럼 몇 층 이상이다? 21층 또는 10만 이상.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 뭐를 받아라?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 돼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그래서 건축물을 열어봅니다. 허가를 받았어. 허가 대상이라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권자가 누구랬죠? 원칙이 특특시군구청장, 내지는 특별시장, 강력시장, 내지는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줬죠. 그럼 언젠가는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돼서 받는 게 뭐예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지. 주택법은 사용검사인데 건축법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승인이라 그래. 이런 용어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3번이 제목이 뭐예요?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좋다. 사용해도 좋다. 라고 승인은 누가 해줘요? 그렇지.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특별해서 뭐 특특신고장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허가권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양갈로 읽어보면 사용승인의 신청이고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를 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됩니까? 그럼 요거죠. 요거는 나중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누구한테 사용승인을 받았을까요? 63빌딩? 특별시장이 허가권자가 이 사람이니까. 그럼 요 건물은 누구한테? 성남시장이 허가권자. 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허가권자가 사용승인도 해준다고요. 꼭 알아두십니다. 허가권자가 뭘 해준다? 사용승인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그게 이제 끝나갑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6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64페이지도 이제 이미 해버려가지고 이제 김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돈 문제를 했었죠. 벌금 했었죠, 벌금. 벌금했고, 오늘 또 아까 복습을 했지만, 이행강제금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했는데, 가태료 했었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을 이제 지금 보면, 이건 건축법상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법상에 방금 했던 허가권자는 1번 양가로 합니다. 허가권자는 무슨 건물에 대해서만, 무슨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를 내려요?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러한 시정명령의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 이행기간을 정하여 일단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했다 하면 뇌모를 부과한다. 그게 뭐였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습니까? 근데 이 이행강제금은 아주 큰 특색이 방금 했던 돈 문제 4개 중에 유일하게 반복 부과징수한다고요.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인가에 보면 허가권자는 부가요수 밑에 보면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회?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을 줄 것은 이게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그럼 조례로 정한 횟수가 만약에 한 번 이럴 수도 있죠. 그럼 한 번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주 큰 특색이 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돈 문제죠.
특별히 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위로 올라가면 양갈로 2번입니다. 부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64페이지 중간에 부가 절차 출제가 많이 됐던 조문이 1, 2, 3인데요. 3번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 3번을 먼저 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못 견디고 이를 나중에라도 이행을 할 수 있죠. 이행을 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돈을 안 내고 있다. 아직 이렇게 안 내고 있으면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봐줘야 되죠. 면제해 줘야 됩니까? 끝까지 징수해야 됩니까? 끝까지 징수하라는 뜻이지. 끝까지는 표현은 없지만 그런 여기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못 견디고 언젠가는 이행하겠죠.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당연히 부과를 못하는 대신에 이미 부과된 것만큼은 끝까지 받아라고요.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부과를 할 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주라고요. 그래서 1번, 2번이 있는데 1번 혹시 주관식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고라는 절차. 반드시 뭘 해라? 계고. 한문까지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매라. 계고를 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이제 할 때 또 2번이 더 자주 나왔는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금액 동그라미 얼마를 이런 뜻입니다. 부과 사유 동그라미. 왜 부과한다?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있죠? 언제까지 내라. 그리고 수, 납 기간 어디에다가 내라. 또는 이의제기도 할 수 있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다. 나는 위반 건물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면 그 방법,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는 기관 이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서 하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과를 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보면 근폐율, 용적률이 있죠. 자, 칠판을 봅니다. 자, 근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완전히 합니다. 용적률은 실제로 주관식 문제도 나왔고 계산 문제도 나왔어요. 자, 우선은 근폐율이 있습니다. 칠판 봅니다. 근폐율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가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용적률 적으면 틀립니다. 요거는 리얼이야, 리얼. 요거는 리얼이고. 국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요. 용적률입니다. 여기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폐율은 뭐분의 뭐냐면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죠? 그렇지, 건축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 주관식 혹시 나오면 진짜 좋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 한다? 근폐율이라 한다. 여기 이제 근자가 여러 있잖아, 근자. 맞죠? 그럼 요거는 용적률이니까 이응이 와야 되지. 진짜 이응이 옵니다. 진짜 이응이 온다니까요. 요거는 똑같이 이제 밑에는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이거 적으려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이응이니까 뭐죠?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다? 연면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건축 면적이 뭔지 연면적이 뭔지를 오늘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건축법을 공부할 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파트,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입니다. 맞죠? 그럼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요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하나의 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 자, 저를 보십니다. 몇 개의 건축물이다? 하나의 건축.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한 개다, 두 개다고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따져라. 무슨 말이죠? 딱 붙어 있는 그것들 하나의 건물이라 그래요. 이걸 한동 건물이라 그래요. 한동 건물이 바로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 지상 5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인데, 자, 여기 이제 바닥 면적이 나오는 거야. 무슨 면적이 나온다? 바닥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 하나 적을게요. 바닥 면적 앞에 각층이 나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바닥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닥. 자,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이 두 개를 막 혼돈시켜서 물어본다고.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혼동시킨다. 그래서 결론을 내 나름대로 내면은 건축 면적은 한 개밖에 없다. 건축 면적은 이제 어떤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건축 면적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 건축 면적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건축물은 항상 아까 우리가 항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벽이 있겠죠. 벽이 없으면 기둥이라고 했겠죠. 근데 가장 밖에 있는 벽이나 가장 외곽에 있는 기둥이야. 그거 있죠. 가장 밖에 있는 기둥이나 가장 밖에 있는 벽, 외벽의 중심선을 쫙 계산을 해보면 그게 바로 건축 면적이에요. 우리 이 건축 면적 진짜 구하기 쉽지, 이거는. 우리 이 건물은 딱 반듯하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 건물 제일 끝에 여기 외벽이죠, 진짜. 요 뒤에도 뭔가 외벽이 있겠죠. 저쪽도 외벽이 있겠죠. 저쪽 이게 외벽의 중심선이야. 바깥선도 아니고 내부선도 아니고 외부선도 아니란 말입니다. 딱 중간에 그 외벽의 모선선, 중심선을 연결해서 쫙 면적을 내보는 거. 그게 건축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정해지가 있죠. 이것도 정해지거든요. 이거는 다른 법에서 예를 들면 건폐율이 50%다. 그래서 만약에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딱 정해 규제를 받는 거지. 맞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50. 뭐가 50이 돼야 되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외벽의 모선선, 중심선을 연결한 그 면적이 50을 넘어보면 이게 위반 건물이 되는 거야. 건폐율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위반 건물이 된다. 그럼 아까 했잖아. 위반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야 된다. 그거 왜 많이 지었어? 왜 건축 면적이 뭐 초과됐어? 철거하라는 명령이 무슨 명령이고 시정명령이 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그지 그게 이행강제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이제 건폐율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거는 달라요. 바닥 면적은 뭐냐? 말 그대로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이지. 맞죠? 근데 이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과 차이점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지. 수없이 많아. 우리 건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2층이고 지상 5층이죠. 그럼 바닥 면적을 몇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에? 갑자기 3에 놓으면 안 되지. 5 플러스 2가 3입니까? 5 빼기 2는 3인가요? 7개 해도 틀리는 거야.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층별로 나누면 7개지만은 각 층으로 보면 7개지만은 각 층이 아니고 각 층의 요 강의실도 바닥 면적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수히 많다는 거야. 건축 면적은 한 개밖에 없는데 바닥 면적은 무수히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강의실이 만약에 502호다. 503호로 합시다. 503호 뭐 503호 바닥 면적을 계산할 수 있지. 그럼 503호 바닥 면적을 구하는데 이 건물의 외벽이라고 해보면 안 되지. 이건 외벽이 아니잖아, 이쪽은. 그러니까 이거는 벽의 중심선이라고요. 503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벽이 딱 있죠, 이게 4개가. 그러면 그 벽의 중심선을 연결한 면적 계산하면 그게 그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또 마찬가지죠. 우리 건물에 지금 5층이죠, 이게. 그럼 뭐 5층의 바닥 면적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5층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으면 벽이라고요. 그게 우리 공개했고 우리 같은 경우 외벽이겠지. 똑같겠지. 우리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똑같겠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5층의 바닥 면적을 구한 다음에 5층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죠. 그럼 벽의 무슨 선? 중심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외벽이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죠? 우리 건축물의 가장 밖에 있는 벽의 중심선이고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뭐의 중심선이다? 그냥 그 벽의 중심. 뭐의 중심선? 요거는 벽의 중심선이고 이 키워드가 이거는요. 이거는 외벽의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벽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저 자리에는 외곽 부분이 기둥이 들어가고 요거는 그죠? 그냥 기둥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뭐다고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차이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우리 건물처럼 이렇게 팍 안 짓고 이렇게 안 짓고 이렇게 안 짓고 요 예를 들면 5층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5층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거 건축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외벽이 아니죠? 이게 외벽이잖아. 이게 외벽이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2층이 4층이었다면 4층에 지금 바닥 면적을 계산한다면 외벽의 중심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4층을 둘러싸고 있는 벽 있죠? 벽의 중심선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다시 합니다.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고? 뭐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인데 바닥 면적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벽의 중심. 그 조문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우선 보면 65페이지입니다. 밑에 2번 양가로를 먼저 봅니다. 건축 면적 돼 있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뭐의 중심선? 외벽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외벽이 없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우리는 그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이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이라고 되어 있죠. 각층별로 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뭐의 중심선? 벽이 있으면 벽이 없으면 기둥도 없으면 그 밖에 이하 부수당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연결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를 면적을 뭐라 한다? 그걸 바닥 면적이라 해요. 자, 7번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연면적은 방금 어떻게 한댔죠?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가 1층이 100제곱미터, 2층도 100, 3층도 100, 4층도 100, 5층도 100이고요. 지하도 100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럼 이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냐고요? 지상 5층, 지하 2층인데 모두 각층 바닥 면적이 각층 바닥 면적이 100이었다고요.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냐고요? 응? 자, 700이다, 500이다. 예? 다시 말하면 지하층을 뺀다, 포함한다. 뺀다 하면 틀린다고요. 지금 제가 답을 여기 적어 놨잖아, 지금. 똑같이. 연면적은 700이라고요. 연면적은 분명 요거야, 요거. 각층이잖아. 각층에 지하층 뺀다는 말이 없죠.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는데 그 각층에는 지하층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부러 제가 아까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 재축할 때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에 되잖아. 그때 연면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층을 포함하는 거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정축은 이제 뭐를 늘리는 거죠? 기존 건물이 있는 건물 상태에서 뭐를 늘리는 거죠? 건축 면적 이걸 늘리는 거야. 뭘 늘린다고요? 이걸 늘린다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늘리는 거야. 그럼 이걸 늘린다는 것은 이것을 늘리는 거지.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이걸 적고 이걸 적어야 되지. 이걸 적으면 안 된다고요. 혹시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정축 개념에서 맞습니까? 그럼 정축 개념에서 연면적도 늘리는 것도 정축이죠. 그만 이런 거지. 만약에 이 건물은 그대로 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을 늘릴 수 있죠. 이쪽을 예를 들어 20씩 늘린다고 하자고요. 정축입니까 아닙니까? 정축이지. 지하층을 포함한 데잖아. 연면적이 늘어나잖아 20씩. 그게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근데 이때 이제 각층에는 지하층을 포함한다고요. 연면적 자체는 다른 말이 없고 연면적 자체는 지하층을 포함한다. 그 조문이 바로 밑에 4번이라고요. 4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연면적의 개념은 1번 동그라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돼 있죠 분명히. 예? 그게 지하층을 포함하는데 다만 앞에 뭐가 붙어요. 이번에 보면 뭐를 산정할 때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일정한 것을 빼준다고요. 빼주는데 바로 이제 기억이 뭐죠? 지하층의 면적은 빼준다고요. 빼주면 좋다 나쁘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또 하나 지하층
아닌데 지상층인데도 무슨 용도로 쓰면 주차용으로 쓰는 것도 빼준다. 그럼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 방법만큼 다른데 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했지만 아까 우리가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 설치한다 했죠. 설치한 만큼 빼주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그래 돼 있고 네 번째가 뭐죠? 헬리포트는 나중에 나옵니다. 헬리포트 아시죠? 옥상에다가 이렇게 헬리포트 같은 거 하면 근데 헬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평지붕일 때 가능하죠. 헬리콥터가 앉아야 되니. 근데 건물 자체가 아주 헬리콥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인데도 막 평지붕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아주 큰 건물에 여기다가 이제 헬리포터를 설치한다고요. 헬리콥터가 앉을 자리를.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헬리포터 설치를 못하지. 이럴 때는 나중에 보면 여기 요 밑에다가 경사지붕이죠 이게.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마련을 하도록 했는데 했다면 빼준다고요. 그게 네 번째야. 나중에 아주 상세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게 뭐냐면 무슨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냐면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리고 연 면적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인데 건축 면적 계산하는 방식을 봤고 또 용적률은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인데 연 면적 계산하는 방식 봤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두째 줄이 보면 1번 양갈로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의 건폐율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 하고 건폐율이라 하는데 이 건폐율은 몇 프로로 할지는 건축법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르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일단은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정작 중요한 것은 2번인데 건축물의 용적률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야. 연면적이죠? 그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고 이 최대한도 역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르는데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강화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조문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칩니다. 건축부 끝났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걸 했습니다.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타 법령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 예습은 해왔나요? 안 해왔죠? 복습은 했습니까? 별로 말이 없네요. 복습 한 분이 한 6분 계시네. 딱 보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